오늘 수업에서는 오픈 API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API라고 하는 것은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의 약자로서 이보다 이전의 단계는 웹 서비스라고 불렀습니다. 이 웹 서비스가 좀 더 이제 확장된 개념으로 API로 바뀌었는데, 이 API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사이트 포털들은 API를 제공해 줍니다. 예를 들면 구글도 API를 제공해 주고 네이버도 제공해 주고 다음도 제공해 주고, 또는 서울역 같은 데서도 지하철 공사 같은 데서도 지하철과 관련된 API를 보여줍니다. 또는 증권회사는 증권거래소 정보를 이용을 해서 오늘 현재의 주식 정보들을 보여주고, 기상청에서는 날씨에 대한 정보들을 API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API에 대한 사용법을 알고 있다면 그 API를 이용해서 내 웹사이트에 또는 내 앱에 다른 정보들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생각해 보지 않았나요? 지하철 같은 데서 가다가 지하철 현재 도착하는 걸 우리가 앱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기차가 어느 시점에 도착하는지 어떻게 가져오는지 궁금하지 않았나요? 그런 것들이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API입니다. 오픈, 열려있는 API이기 때문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게 오픈 API인 거죠. 이 API를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드리는 노력에 비해서 내 사이트들이 굉장히 이제 좀 더 좋은 효과적으로 정보들을 제공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림에 보이는 사진은 영화 아바타기 촬영지로 유명한 영국의 장각의 비경입니다. 중국식 발음으로는 영국이 아니라 중국식 발음으로는 장가게를 장지하제 그렇게 읽습니다. 광수 생각에서는 좀 특이한 그림을 그렸네요. 가끔은 틀에서 벗어나서 사는 것도 그리 나쁘지 않은 삶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을 우리가 내 틀이 아니라 남이 만들어 놓은 틀에 갖추지 말자, 그런 얘기를 광수 씨는 하고 있네요. 행복한 경영 이야기에서는 약점이 아닌 강점에 초점을 맞춰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년간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가서 인터뷰를 해봤더니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약점을 보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강점을 재발견하는데 자기의 에너지를 쏟았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더래요. 단점을 고치기 위해서는 상당히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데, 그것보다는 강점을, 내가 잘하는 분야를 더 잘하게 하는 데는 훨씬 적은 시간으로 더 많은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을 강화하는데 많은 에너지를 쓰고 단점을 고치는데 좀 더 적은 에너지를 썼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우리가 강점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API 개념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 API를 웹사이트에 응용할 수 있도록 하겠는데, 우리는 두 가지를 쓰겠습니다. 지도 API는 카카오의 약도 개념, 사실은 이거는 API라고 보기에는 너무 쉬운데, 너무 쉽지만 우리가 이 약도 기능으로서는 손색 없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네이버에는 검색 API를 좀 사용을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네이버 검색 API를 우리 프로젝트에 추가를 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API는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것의 약자입니다. 응용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체제나 프로그래밍 언어가 제공해주는 기능을 제어할 수 있게 해주는 인터페이스를 응용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라고 합니다. 원래는 파일 제어, 창 제어, 화상 제어, 문자 제어 이런 데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웹 API, 그러면 웹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다른 서비스에 요청을 보내고 응답을 받기 위해서 정의된 명세를 우리는 웹 API라고 그럽니다. 예를 들면 블로그 API를 이용해서 블로그에 접속하지 않고도 글을 입력한다든지, 우체국에서 우편번호 API를 가져와서 우편번호 서비스를 한다든지, 구글 다음 네이버 등에서 지도 API를 쓴다든지 검색 API를 쓴다든지, 이런 것들이 웹 API를 통해서 구현할 수 있는 것이죠. 최근에 들어서는 홈페이지 구축 개편하는 데 있어서 오픈 API를 굉장히 많이 쓰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API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쫙 해보게 되면 다른 API들도 좀 더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생기리라고 봅니다. 우리가 구글이나
또는 네이버에서 API를 한번 찾아보기를 하죠. 찾아보면 상당히 많은, 지금 현재는 이제 구글에서 찾아오는 것들인데 상당히 많은 오픈 API 정보들이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에 그 오픈 API 그 이니셔티브라고 하는 쪽에서도 정보가 나오게 되어 있고, GitHub라고 하는 곳에서도, 이거는 이제 하드웨어 제어할 때 많이 쓰는 건데 GitHub에서도 오픈 API를 제공합니다. 또한 그 오픈 API라고 하는 우리 정부에서도 이 오픈 API 서비스에 대한 것들을 보여주기도 하고, 뭐 교통 정보에 대한 것도 있고, 뭐 다양한 형태의 우리 그 API, 오픈 API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네이버의 오픈 API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의 오픈 API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개발자 센터에 접속을 해야 되는데, URL을 보자면 develops.naver.com으로 접속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화면에 이 내용은 좀 바뀌겠지만 오픈소스 형태가 나오게 되겠고, 그 중에서 우리는 여기에 있는 이 아이콘을 누르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 웹소스에 해당되는 오픈 API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그 개발자 센터에 이제 접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발자 센터에서 서비스 API를 선택을 하고 보게 되면, 우리가 서비스 API에는 뭐 데이터 랩도 있고, 검색도 있고, 단축 URL도 있고, 뭐 캡처, 네이버 공유하기, 모바일 앱 연동 등등이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 그 오픈 API에 대한 이용 신청을 해야 되고, 그게 사용법을 공부하기 위해서 개발 가이드를 통해서 좀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오픈 API 이용 신청을 해보기로 하죠. 오픈 API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오픈 API 애플리케이션을 등록을 해줘야 되는데, 그 애플리케이션 등록을 처리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등록해가지고 키 값을 받고, 그러면 이런 형태로 클라이언트 아이디와 애플리케이션 이름과 그 다음에 액션 값이 나오게 됩니다. 나는 이제 여기에 두 번을 접속을 해서 기본적으로 그냥 내 계정으로 된 것과 ICD 검색이라고 하는 두 가지를 현재 계정으로 만들어 두고 있네요. 그래서 내 애플리케이션을 확인하면 이렇게 두 가지 개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늘 쓸 것은 여기 있는 ICD 검색이라고 하는 얘를 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에게 현재 클라이언트 아이디는 공개가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나이, 비밀번호에 해당되는 시크릿이 있는데, 시크릿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프로덕트에 들어가게 되면, 프로덕트에는 이제 서비스 API가 들어있고, 그 서비스 API에서 검색을 눌러보기로 하죠. 이 검색되면 기본적으로 예제들이 있는데, 검색 블로그 형태에 보면 여기에 이제 호출 예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C샵을 선택을 하면 C샵을 이용한 이 검색 기능이 나오게 되는데, 지금 현재는 블로그 검색에 해당되는 자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URL만 좀 달리 가져가 주면 이제 뉴스 검색 같은 것도 충분히 처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샵에 있는 내용을 먼저 코드를 복사를 하기로 하죠. 그래서 여기에 using 시스템으로부터 여기 닫는 괄호까지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봤더니 static void main이 들어있는 거 보니까 이것은 콘솔 응용 앱이네요. 콘솔입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우리가 콘솔을 이용해서 이 예제들을 좀 이용을 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 웹에 맞도록 클래스로 바꾸고 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코드들을 좀 이해를 해보기로 하죠. 자, 여기 스트링 쿼리는 검색할 문자열입니다. 요런 오픈 API가, 네이버 오픈 API가 들어있는 그런 것들을 찾아보라,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URL은 우리가 이제 검색 결과를 구해 오는 것입니다. 근데 검색 결과를 가져올 때 우리 이제 JSON 포맷으로 가져올 수도 있고 XML 포맷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XML 포맷으로 가져와 보기로 하죠. XML 포맷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는 아래쪽에 있는 것을 쓰면 됩니다. 물론 우리는 이 예제를 쓰지 않고 나중에 이 URL은 뉴스 검색어로 바꿀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리퀘스트에 대해서 이제 HTTP 웹 리퀘스트라는 형태로 우리가 처리를 하겠습니다. 얘를 추가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오류가 생기게 될 텐데, 빨간 마우스에서 여기에 노란 돋보기를, 노란 정보를 이용하면 우리가 필요한 정보들을 추가할 수 있는데, 여기에 있는 system.net이나 system.text나 system.
IO 세 가지 내용의 네임스페이스들이 추가가 되면 아래에 있는 클래스들을 사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리퀘스트를 일단 크리에이터 URL을 이용해서 크리에이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헤드를 두 가지를 추가를 하도록 하겠는데 하나는 클라이언트 ID, 하나는 클라이언트 시크릿. 시크릿은 비밀번호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이용 신청을 통해서 부여받은 클라이언트 ID와 클라이언트 시크릿을 이 위치에 추가를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HTTP 웹 리스판스를 통해서 리스판스를 받아내게 되죠. 그 다음에 걔네들을 글자로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스트링으로 스테이터스를 스테이터스 코드를 받아서 글자로 바꾸기를 하죠. 스테이터스 코드가 OK에 해당이 되면 그때는 정상적으로 읽어낸 것입니다. 그러면 스트림을 통해서 걔네들을 우리가 스트림 리드 형태로 받은 다음에 텍스트로 그 문장들을 받아내기로 하죠. 그런 다음에 console.writeLine으로 텍스트를 출력을 하게 되면 현재까지 받아온 자료들이 화면에 출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오류가 발생한 위치인데 그 오류가 발생한 위치는 정상적으로 했다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자, 호출 예제에서 이번에는 이제 뉴스를 보긴 하죠. 뉴스를 볼 때 응답은 XML 구문으로 이제 자료를 가져올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XML 구문 분석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때 사용되는 URL은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나옵니다. 지금 현재는 여기 가려져 있는데 나중에 그 예제에서 다시 살펴보기로 하죠.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 아이디와 애플리케이션 시클릿을 추가를 합니다. 그러고 보면 이제 결과를 처리를 하게 되면 요청을 하게 되면 응답이 이런 폼으로 나오게 됩니다. 응답의 폼을 봤더니 HTTP 1.1 형태로 나온다. 서버는 뭐다. 날짜는 언제 처리한 거다. 그 다음에 컨텐트 내용은 어떤 형태로 들어있다. 뭐 여기에 보니까 텍스트 XML이니까 XML 형태로 와 있다. 캐릭터에서는 UTF-8이니까 우리 한글을 처리할 수 있는 UTF-8 방식으로 나왔네요. 그리고 뭐 정보들이 주르륵 나옵니다.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RSS라는 곳에 있습니다. 이 RSS라는 곳에 우리가 읽으려고 하는 정보들이 들어있고 여기에서는 채널로 시작해서 채널로 끝나게 돼 있죠. 그리고 타이틀로 시작해서 타이틀로 끝나는데 여기에 우리가 검색한 정보의 제목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링크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원래 자료가 존재하는 위치입니다. 그리고 디스크립션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거기에 대한 설명들이 들어있어요. 다음은 빌드 데이터가 들어있고 언제 빌드가 됐는지, 그 다음에 총 검색한 숫자는 몇 개인지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항목에 들어가 보게 되면 실제로 우리가 이제 찾아낼 것은 이 항목에 있는 것들이 반복적으로 나오게 되고 이 항목들을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 항목은 봤더니 타이틀, 오리지널 링크, 디스크립션, 퍼블릭 데이터 이런 총 5개의 정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검색에서 나오는 제목들은 우리가 하이프링크를 구성하는 데 사용을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 오리지널 링크를 이용해서 하이프링크 구성하는 위에 게 하이프링크의 텍스트로 쓴다면 여기에는 하이프링크의 URL을 지정할 때 쓰면 되겠네요. 그리고 디스크립션은 거기에 들어있는 설명들입니다. 그래서 뉴스 제목 아래쪽에 설명 이런 형태로 되어 있겠네요. 그 다음에 퍼블리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 뉴스가 언제 나온 건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아이템 영역에 있는 것들을 XML 구문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적절하게 정보를 구성을 해준다면 우리는 이 뉴스 API를 이용해서 네이버의 오픈 API를 이용해서 최근의 뉴스들을 내 웹사이트에 출력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XML을 통해서 이 자료들을 어떻게 읽어낼 건지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고 읽은 정보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건지를 알아내면 되겠네요. 자, 우리 네이버 검색 API를 사용을 해보기 위해서 비주얼 스튜디오 이용해서 기본적으로 콘솔 응용으로 프로젝트 API의 베이지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보기로 하죠. 그 다음에 네이버 서치 API라고 하는 곳에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program.cs 내부에 네이버 API 튜토리얼에 들어있는 거 앞 페이지에서 봤던 프로그램 소스죠. 걔네들을 복사를 해오겠습니다. 자,
복사를 해서 넣었던 이제 코드들이 메인 메서드 내부에 이렇게 존재를 하겠네요. 자, 위에 있는 system.io, system.net, system.text 이 세 가지 값들이 추가적으로 들어간 유진 구문들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검색할 문자열을 지정을 했네요. 검색할 문자열은 ICT라고 하는 거. 우리는 IT 분야의 뉴스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내가 ICT를 이용해서 검색을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 검색 URI 검색을 하는데 뉴스 검색의 URI는 이와 같습니다. https openapi.naver.com 버전 1의 search까지는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news.xml로 그러면 나오면 이때 우리 자료들이 XML 형식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query equal QRI라고 넣어주는데 이 query는 검색할 문자열 현재는 ICT라고 지정이 되어 있네요. query에는 검색할 문자열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여기 디스플레이죠. 디스플레이 이것은 검색할 문자열의 개수입니다. 지금 현재는 10개씩 하겠다 이런 거죠. 스타트는 1번입니다. 1페이지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sort는 정렬인데 sim 그랬는데 sim은 similar 유사도를 기준으로 검색을 합니다. 날짜를 기준으로 검색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본 것처럼 HTTP 웹 리퀘스트를 구성을 합니다. 이때는 URL을 이용해서 구성을 하죠. 그리고 URL에 우리가 네이버 클라이언트 아이디와 엑스네이버 클라이언트 시크릿을 추가를 하는데 여기 있는 값은 내 거라서 지금 숨겨두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용 신청을 하게 되면 네이버 아이디와 네이버 시크릿을 부여받을 수가 있어요. 그 값들을 여기에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스판스를 통해서 결과를 이제 받아오게 되겠죠. 그리고 리스판스의 .status 코드를 가져오게 되면 그 값은 여기에 현재 상태를 의미하게 되는데 스테이터스가 OK면 정상적으로 읽어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리스판스에 스트림을 형성해주고 그 다음에 스트림 리더를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리더 to end를 통해서 끝까지 자료를 읽어서 텍스트에다가 저장을 해두게 되죠. 그 다음에 텍스트를 출력을 해주면 됩니다. 여기에는 들어갈 일이 없다고 그랬네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되면 이런 결과들이 나옵니다. XML로 시작하고 버전 나오고 인코딩 어쩌고 저쩌고 뭐 버전 채널 타이틀 뭐 등등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결과가 나오기는 하는데 이걸 가지고 도대체 뭘 어떻게 하자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우리 이 XML 분석하는 방법을 좀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 XML을 이용해서 좀 더 이제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실습 2번은 XML 태그별로 한번 분류를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여기에 베이직이 아니라 네이버 서치 API XML이라고 하는 형태로 하도록 하겠고 콘솔 앱으로 우리가 얘네들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콘솔 앱으로 만들고 콘솔 앱으로 만드는데 지금 네이버 서치 API XML과 네이버 서치 XML ADV라고 하는 두 가지를 프로젝트를 만들기로 하죠. 얘가 실습 2번, 얘가 실습 3번에 해당이 됩니다. 자, 1번 소스를 복사한 후에 OK 영역만 이렇게 좀 바꾸겠습니다. if 구문 내에 있는 OK 영역. 자, 이번에는 우리가 아까 전에는 스트림 리더를 통해서 자료를 읽었는데 XML 리더를 통해서 자료를 XML 형식으로 바꾸기로 하죠. 그래서 소문자 XML 리더 형태로 우리가 이제 리더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그 스트림은 이제 계속 이용을 해야 됩니다. 아까 전에 있었던 거가 좀 달라졌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XML 리더부터 이제 하나씩 읽어드립니다. XML 리더.리더 그러면 레코드 한 개씩 읽어드리게 되는데 그 레코드는 시작 태그, 바디, 끝 태그, 시작 태그, 바디, 끝 태그, 시작 태그, 바디, 끝 태그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요 엘리먼트가 시작 태그입니다. 그리고 여기 텍스트 영역이 바디 태그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엔드 엘리먼트가 끝 태그입니다. 여기가 시작 태그, 여기가 바디 태그 바디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끝 태그입니다. 이 XML 리더의 리더 메서드를 통해서 읽어드리면 이렇게 한 개씩 읽어드립니다. 그래서 스위치 케이스 문을 통해서 그 XML 리더에서 나온 노드 타입을 비교하면 엘리먼트에 해당되면 이거는 시작 태그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 XML 리더의 네임을 통해서
그 값을 이렇게 꺽쇠 가로를 붙여서 이제 앞에 XML 태그를 만들어 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텍스트에 해당되면 이건 body인데 그때는 그냥 XML reader.value를 통해서 값을 찍습니다. 그 다음에 end에 해당이 되면 XML reader의 name과 끝 태그 표시를 이렇게 해주기로 하죠. 그렇게 처리해서 실행을 하면 결과는 이와 같이 나옵니다. 자, RSS로부터 출발해서 요 한참 아래 가면 RSS가 있겠죠. 그 다음에 채널, 가장 아래 채널이 있을 겁니다. 타이틀 태그가 있고 링크 태그가 있고 디스크립션 태그가 있고 쭉 있습니다. 토탈 총 몇 개가 있는지도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1번 위치에 시작했고 디스플레이는 지금 현재 10개다. 이것도 우리가 지정됐던 값이죠. 그 다음에 요 아이템, 요때부터가 이제 중요합니다. 아이템 태그가 나오고 이제 타이틀 태그가 나왔네요. 타이틀 값, 그 다음에 슬래시 타이틀, 그 다음에 오리지널 링크가 나왔네요. 오리지널 링크 값, 그 끝 태그, 그 다음에 그냥 링크가 나왔네요. 요거는 그 네이버 내부의 링크를 의미해요. 그리고 디스크립션 설명이 이만큼 들어있고 퍼블리시 데이터가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템 태그 위치로 가서 타이틀을 읽어내면 거기에서 타이틀에 있는 값을 뽑아내면 우리가 하이퍼링크로 구성할 수 있겠구나. 그 다음에 그 디스크립션 태그들은 바디 태그에 포함을 할 수 있겠구나. 그 다음에 그 퍼블리셔 데이터는 날짜를 어딘가에 찍어주면 되겠구나.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겠네요. 자, 실습 3에서는 그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값들만 좀 뽑아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뽑아낼 때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총 15개의 태그가 있는데 저 5개 아이템 내부에는 타이틀, 오리지널 링크 등등 해가지고 총 5개가 있는데 5개를 세 항목씩 시작 태그, 바디, 끝 태그 그럼 3개가 있죠. 5, 3, 15 총 15개의 한 아이템 속에 15개의 값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XML을 읽어드리는데 우리가 일단 요게 read to following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요게 뒤쪽에 있는 값이 존재하는 위치로 이동해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아이템이라고 하는 태그가 있는 위치로 이동하라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 포문을 이용해서 총 5개의 태그가 있고 그 5개의 태그들이 있고 한 태그마다 시작 태그, 바디, 끝 이렇게 3개씩 있으니까 15개를 반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씩 읽게 되죠. 자, 그 중에서 우리가 요게 노드 값이 텍스트가 아닌 것, 엘리먼트이거나 엔드 엘리먼트인 경우에는 그냥 컨티뉴를 통해서 그냥 건너뛰어 버립니다. 그 다음에 텍스트에 해당될 때 바디에 해당되는 것들만 요 위치에 찍어봐라 그랬네요. 바디만 여기다 찍어봐라. 그리고 여기 빈줄을 하나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행을 했던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총 검색수는 우리 위에 있었는데 그래서 내가 설명을 빠뜨렸네요. 한 7만 개 정도의 70만 개 정도의 결과가 검색이 됐고 요만큼이 첫 번째 아이템, 요만큼이 두 번째 아이템, 요만큼이 세 번째 아이템, 이만큼이 네 번째 아이템, 다섯 번째 아이템 이렇게 들어있어요. 자, 그러면 얘네들을 우리가 적절하게 혼합을 한다면 쟤네들을 우리가 데이터셋에 넣어줄 수 있겠네요. 만약에 내가 여기에서 XML로 읽은 자료들을 데이터셋에 성공적으로 집어넣는다면 우리는 데이터셋을 화면에 출력해 줄 때는 그리드 뷰를 이용해서 출력을 해주면 되죠. 그리드 뷰의 데이터 소스로 딱 지정하고 그리드 뷰에서 나타날 것들을 우리가 형식을 지정해 준다면 아마도 얘네들을 우리가 꼭 내가 내 데이터베이스에서 자료를 가져온 것처럼 취급을 해줄 수 있을 거예요. 이제는 그 작업에 들어가 보기로 하죠. 자, S 스터디 마스터를 수정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기 가장 아래쪽에 보면 이미지 버튼 뉴스가 있는데 이미지 버튼 뉴스를 클릭하게 되면 ict-news.aspx 페이지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중에서 이제 ict 뉴스 페이지로 이동하도록 하죠. 자, 이제 그 정보들은 클래스를 통해서 자료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는데 네이버 API.cs라고 하는 클래스로 추가를 하도록 하죠. 그리고 필요한 데이터셋을 쓰기 위한 것, IO 처리하기 위한 것, 넷을 위한 것, 그 다음에 텍스트 위한 것, XML을 위한 것 이런 것들을 네임스페이스가 이제 추가가 되어야 되는데 그 내용들은 아래쪽에서 여러분들이 추가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모듈 변수로서
네이버 아이디와 네이버의 시크릿을 미리 여기다 저장을 했습니다. 이 값들은 여러분들이 발급받은 값을 이용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검색할 레코드를 결과가 현재는 보면 그 타이틀, 오리지널 링크, 그 디스크립션, 그리고 퍼블리시 데이터 총 5개가 있어요. 그 결과들을 일단 SARR이라고 하는 배열에 담기 위해서 5개의 배열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search라고 하는 메서드에 쿼리문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제 결과를 처리를 하도록 하겠는데, 결과를 반환하는 것은 데이터셋으로 반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QRL은 검색어를 가져올 텐데, 현재는 가지고 들어올 검색어는 ICT라고 하는 검색어를 가지고 들어올 것입니다. 그래서 ICT를 가지고 들어와서 결과를 데이터셋에 저장을 하기로 하죠. 데이터셋에 저장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데이터셋에 저장할 수 있는 그 값들의 형식을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데이터베이스의 객체를 생성하고, 그 다음에 각 그 데이터셋에 해당되는 그 데이터셋의 테이블 형태를 구현하기로 하죠. 그래서 데이터 테이블로 myDT를 구현하도록 하겠는데, search라고 하는 그 테이블의 이름을 갖고 있는 데이터 테이블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템 내부에 들어있는 형식은 타이틀, 오리지널 링크, 디스크립션, 퍼블리시 데이터 이런 형태로 들어있으니까 얘들을 이용해서 데이터 테이블의 컬럼을 정의를 하겠습니다. 컬럼즈 애드를 통해서 걔네들을 처리를 하는데, 여기에 있는 타이틀, 오리지널 링크, 디스크립션, 퍼블리시 데이터 이렇게 가져왔네요. 사실은 우리가 좀 더 트릭을 쓴다면 여기에 데이터 테이블의 컬럼들도 저기에서 읽은 값을 이용하면 돼요. 어떻게 읽으면 되냐면 타이틀을 읽은 다음에 타이틀에 들어있는 그 엘리먼트 네임을 가져와 주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너무 귀찮은 일이에요. 이미 네이버에서 저런 형식으로 데이터를 보내줄 거라는 약속을 가지고 있으니 그냥 저걸 이용해서 우리가 데이터 테이블을 형성해 주면 됩니다. 자, 이제 데이터 테이블 다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그 자료를 XML 형식으로 가져올 건데, 연관성이 높은 100개를 반환하기로 하죠. 아까 전에 우리 10개만 가져왔었는데 이번에는 그 연관성이 높은 100개의 자료를 가져와서 페이지까지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이미 본 거죠. HTTP 웹 리퀘스트 지정하고 거기에 헤더 달아서 ID와 시크릿 추가를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HTTP 웹 리스폰스를 통해서 리스폰스 결과를 가져왔어요. get 리스폰스로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에 스테이터스 확인을 했죠. OK면 값을 읽어온 거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걔네들을 XML 리드 속에다가 담는 것, 이것 또한 우리 콘솔 응용에서 확인을 했었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웹이기 때문에 encoding.utf8 방식으로 우리가 인코딩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총 검색수를 표시할까 하다가 얘는 그냥 생략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Y문을 통해서 이제 XML 자료를 하나씩 읽어드립니다. 그리고 아이템 위치로 이동을 하죠. 아이템 위치로 이동을 한 다음에 이제 배열의 5개의 배열의 그 값들을 이제 저장을 일단은 1차적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배열의 카운터를 0으로 잡은 다음에 그 0부터 15까지 변화시키면서 여기에 XML 태그도 한 줄로 읽어드리기 때문에 15개를 돈다 그랬죠. 그 다음에 XML 리드를 통해서 한 줄을 읽어드립니다. 만약에 태그가 시작 태그이거나 끝 태그이면 건너뛰고 항목에 해당이 될 때만 처리한다 그랬죠. 그래서 텍스트가 아닐 때는 그냥 컨티뉴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 다음에 배열 요소의 0번 위치에다가 값을 저장하고 아이카운트 값을 하나 증가시키죠. 밸류 값들을 차곡차곡 저장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왔으면 우리 한 항목에 대해서, 한 아이템에 대해서는 다 처리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데이터 테이블의 로에다가 걔네들을 애드 하는데, 여기가 타이틀, 여기가 오리지널 링크, 그 다음에 디스크립션, 퍼블리시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테이블에 줄 하나를 추가하죠. 그리고 다음 XML을 읽고 그 다음에 아이템 찾고 똑같이 반복해서 두 번째 레코드 처리합니다. 이렇게 100개의 레코드를 처리하면 그 데이터셋 속에 100개의 레코드가 쭉 들어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그 my 데이터셋 테이블에다가 그 DT를 추가를 해줍니다. 그러면
데이터셋 내부에 데이터 테이블이 추가가 되어 있겠네요. 요 영역은 들어올 일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myDS를 반환을 해주면 우리가 웹폼에서 저기 데이터셋을 그리드뷰의 데이터 소스로 잡고 데이터 바인딩 처리하면 화면에 쭈르륵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ICT 뉴스에 대한 그 폼을 디자인을 해보기로 하죠. 폼은 아주 간단합니다. 여기에 그 제목 레이블 하나 달아주고 여기 그리드뷰가 하나 들어있네요. 그리드뷰에서 여기에는 제목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겠고 여기에는 저기 그 디스크립션에 해당되는 내용, 여기는 퍼블리시 데이터 이런 식으로 들어있을 겁니다. 위에 거는 하이프링크를 처리를 해주면 되겠네요. 지금 봤더니 테이블을 썼을 그 요만큼들을 테이블을 이용해서 처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레이블 달아주었고 그리드뷰를 줬는데 그리드뷰에서 페이지 기능을 true로, 그 다음에 auto generate columns를 false로, 그리고 그 페이지 인덱스 체인징 기능도 추가를 해줬고 위스는 730으로 했네요. 그리고 컬럼즈 내부에는 사실은 템플릿 필드로 하나밖에 없어요. 아이템 템플릿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그런 형태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테이블로 구성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테이블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tr 태그는 제목을 달아줄 때, 그 다음에 여기는 퍼블리셔 데이터를 먼저 썼네요. 퍼블리셔 데이터가 들어갈 위치. 제목이 들어가는 것은 하이프링크로 들어가니 텍스트 필드와 내비게이션 필드, 내비게이트 URL 필드 두 가지 값만 제대로 지정을 해주면 되겠네요. 내비게이트 URL은 오리지널 링크 속에 들어있고 그 다음에 텍스트 필드에는 타이틀 영역에 있는 값을 지정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이제 출력 날짜, 퍼블리시 데이터를 출력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tr을 통해서 아래쪽에는 디스크립션을 출력을 해주면 되겠네요. 여기에는 자동 서식에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끝내주면 되겠어요. 자, icdnews.aspxcs입니다. C# 코드죠. 별로 할 게 없어요. 여기서는. 지금 우리는 페이지 로드에서 그리드뷰의 데이터 소스로서 네이버 API.search를 실행해주면 됩니다. 찾을 키워드는 ICT라고 넣어주면 되겠네요. 그런 다음에 그리드뷰의 데이터 바인더 처리를 해주면 되겠어요. 자, 페이지 인덱스 체인징 더블 클릭 따당 한 다음에 새로운 페이지 가져와서 데이터 바인더 처리해주면 끝납니다. 여기까지만 몇 줄만 추가를 해주게 되면 우리가 실행을 했을 때 최신의 네이버 뉴스들을 우리는 내 웹사이트에 추가를 해줄 수 있어요. 자,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스터디룸에 뉴스 ICT라고 하는 걸 딱 클릭을 했더니 요만큼 우리가 네이버 검색 API를 이용해서 ICT를 검색한 내용들을 내 화면에 이렇게 표시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클릭하면 해당되는 위치로 이동을 해서 그 새로운 사이트로 들어갈 수가 있고 여기에서 기본적인 정보들을 볼 수가 있겠네요. 지금 현재는 우리가 한 페이지에 7개씩 들어있고 총 100개의 레코드를 가져왔기 때문에 페이지는 10페이지가 좀 넘겠네요. 자, 어때요? 우리가 내가 하는 것은 남이 짜놓은 것들을 하는 걸 사용법만 조금 공부를 하게 되면 내 사이트에 이렇게 훌륭한 기능들을 추가를 해줄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기능들, API 기능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의 오픈 API. 다음 오픈 API 갈 때도 developers.kakao.com에 들어가면 됩니다. 이런 형태가 들어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굉장히 비슷합니다. 근데 다음에서는 우리가 developers로 등록을 하지 않고도 약도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데 다음에서는 약도 기능을 이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map.kakao.com에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에 검색을 통해서 두원공과대학교를 찾아보기로 하죠. 여기는 꼭 내가 필요하다면 어떤 회사의 위치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검색된 결과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요 중에서 요쪽 더하기를 살짝 눌러보기로 하죠. 더하기를 누르면 이런 것들이 펼쳐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뭐 두원공과대학교 파주 캠퍼스 여기 총 몇 건 있고 리뷰는 몇 개가 있고 여기 주소는 뭐고 집원은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저 전화번호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요 버튼을 살짝 눌러주면 URL 복사, HTML 태그 복사 기능이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 HTML 태그 복사를 하기로 하죠. 자, HTML 태그 복사를 하게 되면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될 텐데
여기에서 소스 생성하기를 누르겠습니다. 소스 생성하기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새로운 소스 생성하기 창이 나오면서 일반 지도를 하든 이미지 지도를 하든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고 일단 일반 지도를 하기로 하죠. 그 다음에 여기에 스크립트가 쭈룩 나올 겁니다. 그래서 가장 앞에서부터 여기 스크롤바를 이용해서 가장 앞에서부터 가장 밑에까지 쭈루룩 소스 생성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만 하면 약도 기능이 끝납니다. 자, 우리 프로필 페이지에 보면 맵이 있는데 찾아오시는 길이죠. 이 맵을 우리가 이제 따당 더블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스판스 리다이렉트로 맵 페이지로 이동시키기를 하죠. 그 다음에 map.aspx 페이지를 추가를 하겠습니다. 컨텐트 내부에 방금 복사했던 내용들을 쭈루룩 이렇게 복사를 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거기 있는 내용들을 복사를 해놓고 이제 실행을 시키게 되면 여기 프로필 맵을 눌렀을 때 여기에 보는 것처럼 우리 좀 전에 봤던 우리 학교에 대한 찾아오시는 길이 이렇게 보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하기 빼기 누르면 축소 확대가 자유스럽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어떤 회사 소개를 한다 찾아오시는 길을 할 때 요즘은 옛날에는 약도를 그려서 붙이고 그랬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API를 이용을 하게 되면 아주 손쉽게 이런 찾아오시는 길이 완성이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네이버 검색 API, 카카오 약도 기능을 이용해서 오픈 API 기능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API 기능은 우리가 사용법만 안다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우리 사이트를 풍부하게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API는 그 사이트에 가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사용 방법을 튜토리얼 형태로 제공해 주니까 공부하고 필요하면 XML을 분석하고 해서 우리 사이트들을 좀 더 멋지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도전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 하나에서는 어머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노차지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다가 잘 모르거나 막히는 게 있으면 SNS를 통해서 연락 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이제 종착역에 다가오고 있네요. 다음 시간이 우리 수업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러면 이어지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기말고사와 그 다음에 프로젝트 발표가 있겠네요. 기말고사 일정 프로젝트 같은 것은 이제 이번 주에 결정을 해서 다음 주 중으로 여러분들에게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만날 때까지 여러분들 열심히 실습에 임해주기 바랍니다. 안녕.